공량의 그 누구라도 우리 장님한테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그게 왜 갑질이냐고. 내가 조합장이 너네한테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도 못 시켜? 거의 뭐 봉양 읍장을 떠나가지고 시장님도 감히 어떻게 하질 못하는, 봉양에서는 대통령이고 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선에 당선하셔가지고 지금 37년째 여기 마시고 계십니다. 직원들한테는 갑질 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이 새끼야 그거 했어 안 했어? 대기 발령하고 싶냐? 개야? 너 내가 지시했어 안 했어? 내가 조합장이 너네한테 이 정도도 못해? 사모님이 이건 너나 처먹어. 이건 너가 일렀냐? 이 정도도 못 시켜? 그냥 무언의 압박인 거죠. 조합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희 목숨줄은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너 계약 해지하면 넌 그만이야. 부당함에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거지. 봉양의 그 누구라도 우리 장님한테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만큼의 입지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감히 뭐 저 같은 일반 그냥 계약직 신분에서는 감히 그럴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님도 감히 어떻게 하질 못하는. 시장님도. 봉양에서는 대통령이고 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봉양이란 동네에서는 그분 말이 법이에요. 이 정도 파워를 가질 수 있어요? 지역 내에서 조합장이? 거의 뭐 지역에서 유지,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화가 났던 거는 비정규직 직원분들한테만 뭔가 갑질을 했다라는 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의 화를 좀 돋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농협이 보니까 문제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직원이 32명이면 작은 농협이거든요. 네. 예, 이 작은 농협인데 그 중에서 14명이 비정규직. 14명이요? 예. 또 보통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지역 농협의 정규직은 대체로 지역사회에 조합장과 협연, 학연, 지원으로 이제 얽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조합장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데, 이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10선을 하면서 이제 나쁜 쪽으로 간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분이 진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으로 10년째 동결이었다 그래요? 정규직하고 이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지급하라는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뭐 10선 조합장님은 거부를 하셨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합장님은 현실을 깨달으려면 그 사법부가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을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모셔서 저랑 같이 대화를 좀.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하나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조합장님이 그냥 별명이신데 그냥 일명 바카스 조합장으로 불려요, 별명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차 트렁크에 바카스 몇 박스씩 싣고 다니고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다니시니까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우리 조합장님이 최고이죠, 최고. 오랫동안 36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는 어느 집안에 누구, 아들이 몇, 딸 몇, 아들이 장가를 갔는지, 회사에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장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한테만 좋은 분이었네요. 그게 문제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정규직 분들이랑. 네.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거운동인 거예요. 조합원님들이 다 오셔서 투표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 표를 찍어주다 보면은 그게 여태까지 흘러온 거예요.
궁금한 게 뭐 바카스 뭐 아저씨라 그러는데 나눠주고 이런 거 불법 아니에요? 네, 바카스 이거는 네,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조합장 임기 내내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 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합의 뭐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 또 공식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이름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사법부 판단 10번에 연달아 선임이 된 거잖아요. 농협에서 이렇게 재선되고 연임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연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 한 조합장이세요. 12번 연임한 조합장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80대. 이분은 이제 30대에 조합장이 되어가지고 10번을 연속으로 조합장을 하신 거고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긴 한데 조합장들이 연임을 많이 합니다. 보통 임기가 4년으로 4년입니다. 예, 예. 와 이거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분. 네, 이 법적으로는 100번도 가능합니다. 선거 방법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선거 방법에 문제가 있죠. 이 현직에게 매우 유리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도전자한테는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지를 않아요. 예, 깜깜이네 진짜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현직은 업무를 하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유리하죠. 선거 때 좋은 후보자를 고르려면 이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예, 되어 있어요. 안 불가능하게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 선거법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이 됐을 경우 선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 조합원이 좋은 공약, 좋은 후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직한테 이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고 현직 조합장 재선율이 74%. 한 번 되면 뭐 종신직이네요. 농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농협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좁은 지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면은 이 공적으로 막 민주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쉬쉬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문제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아라 이러면서 봉합하고 은폐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농협들을 관리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뭐 제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합 감사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합장들한테 농협중앙회장 선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구나. 어려운 거죠. 자꾸 소극적으로 조합장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봉합하고 그런 좀 경향들이 있어서 농협 내부에서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러한 권력 관계로부터 좀 독립된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 눈치 안 볼 수 있는. 예,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래야 문제가 좀 공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마치 좀 유야무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할 필요 없고 내가 부당하게 당한 행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으니까 꼭 회사 내에서만 내가 해결을 못하면 나는 이거를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곳에 제보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